오늘 여러분께 저의 치부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후회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정 씨, 15년 동안 당신을 좋아했어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4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황홀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는 유민정, 올해 46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 현수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남편 강정혁은 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우리 모자는 막막했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현수를 보면서 울 수도 없었어요. 엄마까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중마고우 2명이 있었어요. 김성재 씨와 박인구 씨, 둘 다 지금은 52살이 되었죠. 셋이서 학창시절부터 삼총사로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가까운 벗이었어요. 우정이 정말 깊었죠. 결혼하고 나서 나 역시 그분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가족 모임도 자주 했고 명절이면 함께 보내곤 했어요. 우리 현수도 그분들을 삼촌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죠.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게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 살던 우리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긴 거예요.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으로 시작한 게 작은 빵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될지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금은 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성재 씨와 인구 씨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나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아는지, 의리를 지키려는 건지, 금전적으로도 가끔 도움을 주셨고, 남편 없는 우리 집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과일이며 반찬이며 그렇게 들고 오곤 했죠. 둘이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 오기도 했어요. 2~3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찾아와서 아들과 함께 외식도 해주곤 했습니다. 우리 현수 용돈도 꼭 챙기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챙겨주시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우정이 어디 있나 싶었죠. 현수도 두 삼촌을 정말 좋아했고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투기도 했었죠. 누구나 하는 부부 말싸움 정도였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행복했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정말 컸습니다. 밤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견뎌야 했죠. 그동안 나라는 사람은 없이 그저 엄마로만 살았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됐고 나는 46이 됐죠. 빵집도 안정됐고 우리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한 일.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가끔씩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곤 하는 두 분인데 그날은 성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잘 지내시죠? 힘든 일은 없고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네, 내일 모레 현수가 수련회에 가서요. 백화점에서 필요한 것들 좀 사고 있어요. 별일 없죠? 나는 백화점 복도를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수 수련회 준비물을 사러 나온 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조만간에 한번 들리려고 했는데. 저 이제 많이 괜찮아요. 일부러 시간 내서 안 오셔도 돼요, 성재 씨.
사실 요즘은 정말 괜찮았어요. 4년이나 흘렀고,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아닙니다. 민정 씨는 저희가 평생 책임져야죠. 그 말을 들으니 또 뭉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늘 그렇게 두 분이서 챙겨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는 현수 준비물을 다 샀습니다. 수련회는 2박 3일이었어요. 현수가 떠나는 날 나는 집에서 배웅했죠.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네. 엄마도 맛있는 거 먹고 쉬어요. 현수가 환하게 웃으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2박 3일 동안 혼자 있게 되는구나. 조용한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혼자 먹으려니 뭘 해 먹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성재 씨였습니다. 재수 씨, 저예요. 아, 성재 씨? 깜짝 놀랐어요. 예고도 없이 왔거든요. 두 분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것도 현수가 수련회에 간 날. 단둘이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살짝 부담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그냥 우연히 근처에 왔나 보다 생각했죠.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성재 씨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50대이지만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 젊어 보였죠. 재수 씨, 혼자서 저녁 드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겸사겸사 들렀습니다. 아, 예, 이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실 조금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식사 차려드릴게요. 집에 반찬이 많이 없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수 씨. 김치만 있어도 돼요. 성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불편한 식사가 시작됐어요. 상을 차리고 마주 앉으니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남편의 친구지만 단둘이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형식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요즘 장사는 잘 되시죠? 네, 덕분에 괜찮아요. 현수는 잘 크고 있고, 네, 이제 중3 올라가니까 공부하느라 바빠요. 식사를 마칠 때쯤 성재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아직 젊으신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새 출발하시는 건 어때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새 출발. 사실,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친정 엄마도 계속했던 말이니까요. 젊고 예쁜 내가 너무 아깝다며 현수도 많이 컸고 이해해줄 수 있는 나이라고 재혼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나는 항상 손사래를 쳤어요. 죽은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아들에게도 미안해서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현수만 있어도 행복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나도 여자인데 몇 년 동안 늘 혼자였어요.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성재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뭔가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재수 씨,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저랑 인구랑 정혁이 빈자리 느끼지 않게 재수 씨 꼭 챙기자고 우리가 정혁이 대신이다. 항상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 감사해요.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성재 씨.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재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정혁이의 빈자리를 조금 더 채워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세요? 나는 놀라서 성재 씨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솔직히 15년 전 재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이지만 성재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지한 고백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성재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주세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남편의 친구가, 그것도 결혼한 사람이. 하지만 성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은 정혁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재수 씨도 외롭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해지세요, 재수 씨. 당신도 싫지만은 않잖아요. 성재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남자랑 새 출발한다는 생각은 해봤어도 성재 씨는 안 돼요. 정혁 씨 친구잖아요.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혁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한테 반했어요. 하지만 친구의 아내니까 그 마음을 숨겨왔죠. 하지만 그렇게 정혁이 떠나보내고 이제서야 용기를 내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줄.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여자였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부끄러울 정도로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성재 씨는 50대이지만 잘생겼고 젠틀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정이 있고 또 언니, 성재 씨 아내 수연 언니를 제가 아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때 성재 씨가 내 손을 감싸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쩌면 저도 많이 외로웠었나 봐요. 기댈 수 있는 남자의 품이 그리웠나 봅니다. 4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견뎌왔잖아요. 성재 씨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금세 우리의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그 감촉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성재 씨의 키스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성재 씨가 나를 더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우리는 어느새 일어나 있었습니다. 성재 씨가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민정 씨, 성재 씨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수 씨가 아닌 민정 씨로.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렇게 여자로서 불려지는 게. 성재 씨, 이러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재 씨가 다시 내 입술을 막았거든요. 이번에는 더 열렬했어요. 혀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감정, 이런 감각,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들이 되살아났어요. 성재 씨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 감촉에 나는 몸을 떨었어요. 민정 씨, 방으로 가요. 성재 씨가 속삭였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하면 이 순간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재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이끌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그리웠어요. 이런 감정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성재 씨가 문을 닫았어요. 딸깍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오직 우리 둘만. 성재 씨가 다가왔어요. 나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더 깊게, 더 단단하게.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성재 씨가 나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이 침대 끝에 앉혔어요. 성재 씨가 내 앞에 섰습니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 그 눈빛에는 욕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것을 마침내 얻은 사람처럼 성재 씨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정 씨,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속삭이는 목소리. 그 목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성재 씨가 내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에, 뺨에, 턱선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나를 음미하듯이,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이 그렇게 키스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어요. 온몸의 신경이 그쪽으로 집중됐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한 방 안. 성재 씨의 손이 내 어깨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몸을 맡겼습니다.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어요. 하나, 둘, 셋. 성재 씨의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블라우스가 벗겨졌어요. 어깨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성재 씨가 나를 천천히 눕혔습니다. 침대 위로 부드러운 이불이 등에 닿았어요. 아름다워요. 성재 씨가 또 속삭였습니다.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뜨거웠어요.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46세의 몸 아이를 낳은 몸. 하지만 성재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나를 아름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나는 조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성재 씨가 자신의 셔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풀고 천천히 벗었어요.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50대지만 관리를 잘한 몸이었어요. 근육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성재 씨가 다시 내 위로 올라왔습니다. 몸이 겹쳐졌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남자의 체온. 4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민정 씨, 성재 씨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할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팔을 그의 등에 둘렀어요. 그것이 내 대답이었습니다. 성재 씨의 입술이 다시 내려왔어요. 목선을 따라 쇄골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예민해졌어요. 성재 씨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재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를 올려다봤어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재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했어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나의 것도, 성재 씨의 것도. 마침내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됐어요. 서로의 몸을 마주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성재 씨의 손이 내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어깨에서 팔로 옆구리를 따라 허리를 지나 그 감촉에 온몸이 떨렸어요.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정 씨, 정말 아름다워요. 성재 씨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더 녹였어요. 나도 성재 씨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대담하게.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탄탄한 배. 민정 씨, 성재 씨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내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색했어요.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건 15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성재 씨가 내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할게요. 성재 씨가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오래됐어요. 4년 만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낯선 감각이 밀려왔어요. 4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아팠지만 동시에 기분 좋았습니다.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 성재 씨가 멈춰서 물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계속. 나는 그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성재 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리듬을 맞춰가며 나의 반응을 살피면서 민정 씨, 좋아요. 성재 씨가 속삭였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저도 좋아요. 나도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좋았거든요. 리듬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민정 씨. 그는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재수 씨가 아닌 이름으로. 민정 씨. 민정 씨. 그 목소리가 나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땀이 났습니다. 서로의 몸이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좋아. 너무 좋아. 성재 씨가 신음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물론 기다린 건 아니지만 이 순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절정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어요. 그저 그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나도. 성재 씨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움직임이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성재 씨도 같은 순간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민정 씨, 내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그렇게 정점에 올랐어요. 서로를 꽉 껴안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여운을 느끼며 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이불도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4년 만에 느껴본 이 감각.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성재 씨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민정 씨, 정말 좋았어요. 아직도 숨이 가빠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상상만 했었어요. 성재 씨가 고백했습니다. 정혁이 아내였지만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그만해요. 나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성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를 더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불안함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저 이 순간의 여운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현실은 곧 돌아왔으니까요. 모든 게 끝나고 힘이 풀려버렸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성재 씨도 너무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성재 씨는 나와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씻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죠. 무뚝뚝한 인사와 함께 재수 씨,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재수 씨, 아까는 민정 씨라고 불렀으면서 당연한 건데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나와 몸을 나눈 저 사람이 황급히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이요. 나는 뭐지? 그냥 하룻밤 혼자 남은 침실에서 나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성재 씨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이불 복잡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후회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나를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수연 언니한테도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날이 지나고 성재 씨는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연락이 올까봐 계속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마치 그날 밤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솔직히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고 너무 좋았거든요. 성재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 밤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주저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재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성재 씨, 저예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재수 씨. 제가 좀 바빴습니다. 재수 씨, 또 재수 씨. 그날 밤엔 민정 씨였는데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느껴졌는데도 저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속상했어요. 너무. 아, 네, 시간 되실 때 한번 봬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재수 씨. 그렇게 짧은 통화를 끝냈어요. 말끝마다 재수 씨. 그날 밤 그렇게 진하게 사랑을 나눠놓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느꼈죠. 아, 저 사람은 그냥 하룻밤 충동이었나 보다. 너무 실망스러웠고 화가 났어요. 다시 온다고 해도 만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봐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성재 씨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고백은 다 거짓말이었나? 정말 미웠어요. 너무 미웠습니다. 나는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쉽게 넘어간 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빵집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현수한테도 더 잘해주려고 했고요. 그냥 잊어버리자. 없었던 일로 하자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구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에 근처에 왔는데 얼굴 뵈러 갈게요. 어디세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성재 씨와 달리 인구 씨는 연락을 가끔 했거든요. 아, 저 가게예요. 곧 퇴근하려고요. 네, 근처에요. 금방 갈게요. 빵 좀 사가야겠네요. 아, 네, 현수밥 차려줘야 하는데 근처시면 가게로 오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소처럼 일부러 빵도 많이 사주시고 안부 물으러 오는 줄만 알았죠. 가게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인구 씨가 들어왔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입니다.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실래요? 현수가 기다리긴 하는데 잠시는 괜찮아요. 나는 카운터 의자에 앉았어요. 인구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성재랑 술 한잔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재수 씨, 제가 성재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인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그걸 말할 수가 있지? 자랑이라도 한 건가? 지금까지 너무 좋아 보였던 성재 씨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그런 걸 친구한테 말할 수가 있어? 재수 씨, 제가 주먹으로 얼굴 한 대 쥐어박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정혁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인구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인구 씨,
지금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나는 기가 찼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와서 하는 이유는 뭐지?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인구 씨가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재수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건 저였어요. 아무도 몰래 15년간 짝사랑해온 건 저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실성한 것처럼 눈물과 웃음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성재 씨에 이어 인구 씨까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당장 나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인구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재수 씨,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장 믿었던 남자 2명에게 놀이개가 된 것 같았어요. 너무 구차하고 구역질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짝사랑? 첫눈에 반했다고? 두 사람 다 나를 그렇게 봤다는 거야?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났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 집에 찾아온 것도, 현수 챙겨준 것도 다 그런 의도였던 건가? 남편의 우정도, 의리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현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언제 와? 배고파. 응, 엄마 지금 가. 조금만 기다려.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죠. 집에 도착해서 현수한테 밥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먹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현수가 밥을 먹는 동안 나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다 차려주고 방에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흔들려 몸을 준 것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너무 화가 났거든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혁 씨 친구들이잖아. 15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잖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성재 씨와 인구 씨의 연락처가 보였습니다. 지워버릴까? 차단할까?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성재 씨 아내 수연 언니한테 이 사실을 다 말할까? 아니면 두 사람을 고소해야 할까? 지금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수연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나한테도 늘 잘해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많이 위로해줬죠. 그런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 언니, 제가 성재 씨랑 잤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고백했고 저도 받아들였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고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고 합의하에 일어난 일인데 오히려 내가 유혹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수가 알게 되면 어떡하죠? 아빠 친구 삼촌들이랑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현수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빵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손님들한테 웃으며 빵을 팔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를 다녔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재밌었겠다.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재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실수? 그게 실수로 일어나는 일인가? 답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요. 하지만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인구 얘기도 해명하고 싶어요.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해명? 무슨 해명을 하겠다는 거야? 인구 씨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재수 씨,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둘 다 똑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두 사람 다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현수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성재 삼촌이랑 인구 삼촌 안 오네? 왜 그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삼촌들이 바쁘나 봐. 그래도 전에는 자주 왔잖아. 나한테 용돈도 주고. 그냥 바쁜 거야, 현수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현수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언젠가는 알게 될까? 아니야, 절대 알아서는 안 돼.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빵집도 잘 되고 있었고, 현수도 잘 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밤 성재 씨와의 일, 그리고 인구 씨의 고백.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전에는 명절 연휴가 끝에 성재 씨, 인구 씨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했었죠. 성재 씨 아내 수연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이번 명절 연휴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다 같이. 아니에요. 언니 그냥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그래도 명절인데 와야지. 현수도 삼촌들 보고 싶어 할 텐데. 언니, 저희는 그냥 조용히 지낼게요. 왜 그래, 민정아?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수연 언니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생각 바뀌면 언제든지 와. 네, 언니.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연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런 언니를 배신한 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느 날 빵집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성재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재수 씨, 성재 씨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정 씨,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합시다. 성재 씨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밖에서 잠깐만요. 5분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재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잠깐 나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민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재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냥 잊고 사세요. 나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때 성재 씨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민정 씨, 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만하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성재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구 얘기는 술 먹고 실수로 한 소리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당신은 쓰레기예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가게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번호는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건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재수 씨, 저 인구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구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성재한테 들었어요. 재수 씨 만났다고. 그래서요? 재수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변명해서 뭐 하시게요? 인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수 씨, 성재 그 친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알 바인가요? 아내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수연 언니한테 말할까요? 그게 두려우신 거죠?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못 참을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 두 사람 다 들킬까봐 두려운 거야.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곤란해질까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무서웠어요. 정말 수연 언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나는 고민 중입니다. 성재 씨 아내 수연 언니에게 이 사실을 다 말할지 아니면 두 사람을 고소해야 할지. 지금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요. 나는 그냥 바보가 되었어요. 혼자서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연 언니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까요? 지금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계속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현수는 잘 크고 있습니다. 빵집도 잘 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죠.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날 밤이 생각나요. 성재 씨와의 그 밤. 후회되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은 황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남편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믿었던 두 사람마저 배신했으니까요. 가끔 남편 사진을 봅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중얼거려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눈물이 나요. 내가 당신한테 이럴 자격이 없는데.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현수를 키워야 하고 빵집을 운영해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해요.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겠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라는 것. 현수와 함께 내 꿈을 향해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살면서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